안녕하세요. 리얼리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The House in the Cerulean Sea 이 책에서 분위기, 색채, 서술 방식에 따른 읽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인물의 성격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줄거리만 따라가다 보면 사실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인물의 말투라던가 단어 선택, 행동이에요. 이 작은 단서들을 오늘은 어떻게 읽고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직접 책의 텍스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스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자, 배에서 내린 우리의 라이너스는요, 이제 길을 따라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된 표지판이 없어요. 숲만 굉장히 우거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던 고양이에게 혼잣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I don't suppose this is some sort of trap. They think they're getting a top assignment, but instead they get sacrificed in the middle of nowhere.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해석을 해보자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무슨 함정 같은 건 아니겠지?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의 인물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희생당하는 거야.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작가가 선택한 요 단어들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라이너스는 그냥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trap, sacrifice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은요, 얘는 단순히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희생양으로 삼을 거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적인 시각이 드러나요. 즉, 단순 비관적, 부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바로 캐릭터의 성격을 파악하는 독해의 핵심이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티튜드 문제의 풀이 핵심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를 타고 가던 라이너스는 드디어 고아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것은 크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아이, 탈리아입니다. 그녀는 키가 작고 하얀 수염이 나 있는 garden gnome, 즉 정원난장이로 묘사가 돼요. 자, 여기서 잠깐, garden gnome이 뭘까요? 원래는 유럽 정원 장식에서 유래된 작은 인형이에요. 땅속이나 정원을 지켜준다라고 믿어서 집 앞 화단에 세워두곤 했죠. 뾰족한 모자에 수염이 달린 모습이 특징인데, 그래서 독자들은 탈리아의 묘사를 읽으면서 그 가든놈의 모습이겠구나, 작지만 얕보면 안 되는 존재,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될 거예요. 자, 체구는 작지만 그녀의 대사를 보면은요, 내 정원과 가족은 지킨다라고 하는 강한 보호 본능이 드러나요. 자, 우리 베이커하고 이야기하는 라이너스와 이야기하고 있는 대사를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Are you Mr. Baker? If you are, we've been expecting you. If not, you're trespassing, and you should leave before I bury you here in my garden. No one would ever know because the roots would eat your entrails and bones. 자, 이 대사를 보시면은요, bury you, entrails, bones. 이 아이답지 않은 거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면 이래요. 당신이 베이커 씨인가요? 맞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라면 당신은 무관심이자니까 내가 당신을 정원에 묻어버리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당신의 내장과 뼈를 먹어버릴 테니까요. 이렇게 아이답지 않게 굉장히 거친 표현을 활용을 합니다. 물론 그녀를 거칠고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무엇? 그녀가 garden gnome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구와 대사를 합쳐서 내 정원과 가족은 내가 지킨다 하는 강한 보호 본능을 나타내는 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치 작다고 무시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라이너스와 탈리아의 성격을 말투, 대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행동을 통해서 캐릭터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Theodore입니다. 자, Theodore는 이렇게 생겼어요. 책에는 Wyvern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Wyvern이 처음이신 분들은요, 우리 용을 생각하면 돼요. 판타지 소설에 많이 나오는 생명체인데요. 용하고 차이점은 다리가 2개다. 날개가 한 쌍이고요. 꼬리가 뱀같이 나와 있는 그런 생명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그랬을 때 요 인용구 한번 보실까요? He chirped loudly as he flipped himself over. He glanced back at Linus before spreading his wings and clumsily taking off.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요 두 단어 chirped 그리고 clumsily예요. 우리가 보통 용, 이런 wyvern을 생각하면 엄청 크기도 크고 멋있고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짹짹거리는 소리보다는 roar, 으르렁이라는 소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Theo는 어때요? chirp하고 엉성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장엄한 괴물이 아니라 아직은 미숙한 뭔가 어설픈 그런 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시험 연결 이전에도요, 여러분들이 독해력 자체를 키우는 훈련의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첫째, 작가가 직접 Theodore is childish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대신 단어 선택으로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읽어내는 게 진짜 독해력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용은 으르렁거릴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chirped, 실제 예상과 차이가 나요. 이 괴리를 인식하는 순간에 캐릭터의 본질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를 그냥 사전식으로만 외우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서 chirp, 정의, 새가 지적이다. 이렇게만 알면 끝이잖아요. 근데 문맥 속에서 작고 귀여운 소리라는 뉘앙스로 확장이 돼요. 그 결과 Theodore이 단순히 작은 용이 아니라 아이 같은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게 해주면서 이 단어의 활용법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 장면은 단순히 어휘 대비 문제 자체가 아니고요.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성격과 의미를 끌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문장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바로 독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서서 라이너스를 기절시켰던 주인공 루시를 살펴볼게요. 루시는 앞선 캐릭터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행동 자체가 방금 본 티오처럼 단순하거나 아니면 탈리아처럼 말투에서 성격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루시가 라이너스를 처음 만날 때 나는 악이다 이러면서 등장을 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재앙이다,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종말의 날을 준비해라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직역만 해서 끝내면은 안 되죠. 요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대사가 바로 "아휴, he's such a drama queen." 여기 보이죠? 뭐예요? "아우, 쟤는 왜 이렇게 극적이야." 이러면서 이제 탈리아가 한마디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지한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선은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런 장면도 있죠. 자, "Arthur, 우리의 고아원 장입니다." "그만." 하고 이렇게 말하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조용해지죠. 루시도 금세 시무룩해져서는 "아, 그냥 장난이었어요." 이러고 기가 죽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극적이고 무시무시한 말투만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톤과 맥락에서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책을 읽을 때는요, 강한 단어들만 보고 거기에 팍 꽂히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맥락 속에서 화자의 의도와 성격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읽으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캐릭터들 탈리아, 티오, 그리고 루시까지 아이들 중 3명을 성격을 한번 같이 봤어요. 자, 나머지 아직 캐릭터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직 커버 안 한 아이들이 우리 천시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정으로 불리는 피가 있고요. 마지막 강아지로 자꾸자꾸 변신하는 살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 나머지 3아이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오늘 했던 것처럼 성격을 나타내주는 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가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서 이 아이들을 묘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성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 정리해보면 우선은 첫째, 단어 선택을 통해 성격을 읽을 수 있고, 둘째, 행동과 몸짓에서 성격이 드러나며, 셋째, 과장된 표현이나 꿈 같은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였어요. 성격 파악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텍스트 독해의 핵심이니까 앞으로는 글 읽을 때 줄거리만 따라가지 말고 인물의 태도와 말투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성격 파악 관련 attitude question 추가 자료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chapter 7하고 8을 활용해서 또 다른 독해 스킬 소개하겠습니다.
책은 많고 시간은 적으니까 깊이 있는 리딩, 리얼 리딩 함께 해요.